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냐는 질문에 60% 이상이 아니오라고 답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운명이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중하게 골랐고 충분히 오래 만났고 확신을 갖고 결혼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민수와 지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둘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는데요. 민수는 내성적이고 신중한 스타일이었고 지연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이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끌렸고 지연이는 민수의 차분하고 듬직한 모습이 좋았죠. 서로 다르니까 서로를 채워준다고 생각했어요. 3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고 당연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근데 결혼하고 2년쯤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활발함이 민수한테는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지연이는 꼭 어디든 나가자고 했고 저녁에 조용히 책 읽고 싶은데 지연이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았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숨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지연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은 대화하고 싶은데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고 같이 뭘 하자고 해도 시큰둥하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 커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친숙함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특성을 매력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똑같은 특성이 짜증의 원인이 됩니다. 활발한 성격이 처음엔 에너지 넘치고 재밌어 보였는데 나중엔 시끄럽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매력이었던 게 단점이 되는 이 역설적인 현상, 거의 모든 커플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자기가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연이도 자기가 얼마나 관심과 대화를 갈구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겠어요? 20대에 자기 자신을 완벽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 말해주지 않거든요. 친구들은 우리 결점을 알면서도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진 연인들은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별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둘러댔죠. 결과적으로 우리에 대한 정보는 세상에 널려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만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민수와 지연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결혼 4년 차쯤 되니까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대화는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나 늦을 것 같아. 알았어. 한때는 밤새 전화해도 할 말이 넘쳤는데 이제는 같이 밥 먹으면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연이가 어느 날 울면서 물었어요. 오빠는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민수는 그 질문에 1초를 망설였는데 그 1초가 지연이한테는 대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민수가 회사 동료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그거 다 똑같아. 나도 마누라랑 그래. 알고 보니 주변 기혼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연이의 문제도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이런 거였던 겁니다. 완벽한 결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사랑을 배운 방식이 항상 건강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부모 곁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사랑에는 일정한 고통이 따른다는 걸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완벽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설렘이란 건 종종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감지했다는 신호일 뿐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불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커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우와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수진이가 딱 그런 타입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외로웠던 거예요. 현우는 처음에 수진이를 원망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던 거죠. 애초에 그런 스타일의 여자한테 끌렸던 게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 심리의 모순이에요. 우리 머리는 좋은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익숙한 사람을 찾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취약함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안형 사람들은 나 당신이 필요해 라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대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 아직 사랑해인데 그걸 차마 입 밖에 못 내는 거죠. 회피형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할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겁니다. 민수와 지연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둘은 결혼 5년 차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어요. 이혼 서류까지 알아봤다고 해요. 근데 그때 지연이가 상담을 받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민수한테 화났던 이유가 사실은 민수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민수를 너무 이상화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애 초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완벽한 존재로 봐요.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이걸 분열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도 연인을 완벽한 존재 아니면 끔찍한 존재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처음엔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가 실망하면 갑자기 최악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흑백 논리가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한 사람 안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한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지연이가 이걸 깨닫고 나서 민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완벽한 남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남편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민수의 단점들이 덜 거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이 아주 좋은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충분히 좋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원리는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 하면 평생 혼자 살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파트너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한 건 대부분 사랑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를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길 바라죠. 결혼에서도 계속 사랑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관계에서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겉으로 보이는 불쾌한 행동 뒤에 숨은 선의를 읽어내는 능력이거든요. 민수는 지연이가 잔소리할 때마다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그게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는 외침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삐침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삐침이란 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삐치는 거거든요. 문제는 삐치면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어린 시절의 습관에서 오는 건데요. 부모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뭘 원하는지 대충 알아차리셨잖아요. 근데 그건 환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말 안 하면 몰라요. 민수와 지연이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서로에게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현우와 수진이 이야기로 갈게요. 이 둘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현우는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도 수진이랑 비슷한 타입이었어요.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수진이가 아니었다는 걸요. 자기가 그런 타입에 끌리는 이상 누구를 만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타입의 사람에게 끌리는지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 타입의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현우는 두 번째 연애에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외롭다고 느껴지면 삐치는 대신 직접 말로 표현했고, 상대방의 독립성을 공격이 아닌 성격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타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직장도 완벽한 곳이 아니고 사는 집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결혼만 타협하면 안 되는 걸까요? 타협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의 증거예요. 타협이 사랑의 실패가 아니에요. 타협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일 수 있어요. 궁합이란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모든 인간은 서로 안 맞아요. 완벽하게 맞는 두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합이란 건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안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지금 결혼 12년이에요. 여전히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지연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최고의 남편은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충분히 좋은 남편이야. 민수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요. 지연이가 완벽하진 않아. 근데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게 12년 걸려서 도착한 결론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 말이 허무주의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위로의 메시지예요. 인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따라온다는 거죠.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완벽한 결혼은 없고 완벽한 파트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잘못된 건 사람이 아니라 기대였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관계, 그걸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